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여행가자 6월 첫째 주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자, 6월이 시작됐습니다.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달인데요. 이 휴가철이 있는 여름은 뭐니 해도 여행 가기가 제일 좋은 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본격적인 성수기는 7월부터지만요. 이제 계절적인 성수기를 맞아서 저희는 오늘도 좋은 여행지 그리고 좋은 종목 준비해 놓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식회사 여행가자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좋은 여행지 그리고 종목 소개해 주실 분 모시겠습니다. SK증권의 김민수 부장입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아주 볼 때마다 공손하게 늘 인사를 하시는데. 네, 생긴 것도 공손합니다. 네, 6월이 시작이 됐잖아요. 네. 2015년이 시작된 게 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반 가까이 지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2분의 1을 살 더 드시고 축하드립니다. 예. 아니, 아직 반은 안 지났죠? 자, 그러면 2분의 1에 조금 더 모자라게 네. 일단 나이는 계속 먹어가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뭐, 나이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뭐 나이와 상관없는 외모. 네, 그만하겠습니다. 네. 네, 거기까지만 하고요. 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이 조금 다가오는 것 같은데요. 네. 부장님 여름 좋아하세요? 여름을 즐기고 싶은데 일단 과거와는 달리 이제 체형의 변화가 오다 보니까 특히 이제 이런 저처럼 이제 매매하시느라고 특히 이제 오래 앉아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좀 되는 몸매라고 하셨더라도 관리를 안 해주시게 되면은 일단 몸매가 슈렉화됩니다. 네, 일단 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게 엉덩이도 퐁퐁해지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름이 오는데 그래도 가장 또 관리 좀 하셔야 되죠. 예, 그렇죠. 해야 되고 특히 짧은 팔, 특히 남자들의 로망이라고 하는 이런 보통 저에게는 갑바, 예, 그리고 배에 네. 예, 그 왕자, 한글로 왕자가 아니고 예, 한자로 왕자죠. 예, 이런 것들 하시려면 이제 관리가 필요한 계절인 것 같아서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 네. 그래도 건강한 여름을 보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그렇죠. 생각으로 특히 올해는 5월 달인데 벌써 또 빠르게 네. 또 더위가 찾아왔고 그리고 올해 그렇죠. 또 더위도 상당히 좀 심하게 다가오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이긴 합니다. 네. 네. 옛날에는 그래도 몸이 조금 괜찮으셨나 봐요. 지금도 나쁘진 않으신데. 뭐 옛날 얘기를 하고 그러세요. 옛날 얘기는 뭐 왕년에라는 표현 뭐 안 이렇게 하신 분이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예, 일단 그렇습니다. 예, 세월이 야속할 뿐입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이 좀 다가오고 있는데요. 아직 1년의 반이 다 간 건 아니고 그래도 아직 반이나 넘게 남았다고 볼 수 있으니까 남은 시간들도 조금 더 즐겁게 보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젊으시네요. 그런 얘기 하실 정도로. 그렇죠. 네. 날씨는 조금씩 뜨거워지는데 요즘 증시가 조금 차가운 것 같아요. 5월이 변동성이 조금 높았던 장에 이어서 2월이 되면서 증시가 또 조금씩 주춤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이 대외적인 변수가 조금 많은 것 같죠.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이제 대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대내적인 것까지 양쪽으로 좀 후들려서 맞는 그런 시장 흐름이 아닌가 싶은데 이제 미국 금리 인상에다가 그리스 얘기 다 계속 발목 잡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들어서는 또 이제 메르스 중동호흡기 그쵸. 관련 얘기들 질환 때문에 사망 환자 나오기 시작하고 3차 감염까지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공포감에 휘둘리는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보통 보면은 이런 이제 전염병 같은 경우도 보통 이제 볼 때 이제 처음 발병하고 이렇게 좀 지나가게 되면은 나와는 상관없는 얘기로 다 이제 경제 주체들이나 네.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그러다가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점점 더 불안하죠. 10명, 20명, 30명 감염되기 시작하고 거기다가 대책이 전혀 치사율이 높고 거기다 대책이 별로 없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나와 동떨어지지 않는 얘기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할 때 가장 공포감이 커져가는 네.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일단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나오는 뉴스 언론에서 어떻게 보면은 과장일지 아닐지는 제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네. 좀 하도 떠들어대다 보니까 이제 그런 쪽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이거 진짜 나도 마스크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나도 집에 좀 내 자체적으로 혼자서 격리 조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공포감이 점점 커져가는 상황이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여기서가 맹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항상 이제 언론의 부추김과 좀 많이 언론 쪽에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좀 오버하는 경향들도 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어떤 심리적인 부분 먼저 좀 차단을 해야 되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네. 경계는 해야 되겠지만은 그에 따라서 너무 주식시장이나 이런 쪽에서 좀 휘청휘청 되는 게 그런 좀 이성적인 부분을 너무 또 강조해서 또 어떤 우리나라 국민들이 약간 좀 쏠림이 심하죠.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한쪽으로 가게 되면 한쪽으로 좀 약간 광적으로 좀 들어가는 부분들이 강하다 보니까 거기서 좀 나오는 부분도 좀 없지 않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쪽은 좀 경계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제 시장에서도 뭐 관련된 종목들 거의 뭐 솔직히 뭐 점상한가 식으로 네. 급등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확산이 조금만 줄어든다, 확산이 좀 진정됐다 그러면 바로 하한가죠. 네. 네, 그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매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좀 염두를 해두시고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는 많이 빠진 관련주로 피해 쪽으로 많이 빠진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일단 한번 좀 다시 봐야 될 때가 아닐까라는 네. 생각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좀 예방이 그래도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요. 필요 이상으로 조금 공포감이 휘둘리는 것도 이 증시에서는 조금은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 아닐까 싶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메르스 관련해서 이 수혜주와 피해주가 나뉘면서 조금 이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럴 때 좀 종목 발굴 잘 하셔가지고 증시에 잘 대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시장 상황에 맞춰서 이제 종목별 대응 잘 하셔야겠는데요. 먼저 그렇다면 저희가 지난주에 추천해드린 종목들 잘 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대성홀딩스 그리고 진양홀딩스 알아봤는데요. 어떻게 네. 갔나요? 네, 죄송합니다. 예, 죄송하다는 얘기부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시장도 시장이고, 특히 어제,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약간 중기적으로 보시는 관점 쪽으로, 안내를 드리면서 했는데, 네. 보통 이런 단기적인 모멘텀이 아니라 중기적인 관점에서 좀 길게 보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시장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네. 둘 다 재미가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양해를 부탁드리겠는데, AS 바로 하겠습니다. 진양홀딩스 같은 경우 일단 주가가 그정 반등 시도하다가 그 다음 날부터 주가가 좀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때가 5월 22일이었었나요? 네, 그 다음부터 주가가 한 단계 올라오다가 바로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무거운 모습들로 보여지는데 일단 기관 쪽에서 그동안 매수가 들어오다가 매수가 멈췄고요. 그리고 외국인들 쪽에서 매물이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한 단계 좀 무거워지는 현상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말씀드렸듯이 지금 가격대 약 한 4,300원대 초반대는 어떻게 보면은 박스권을 이탈한 가격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지를 할 수 있을 만한 좋은 가격대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단 보유하셨다고 한다면 매수하셨다고 한다면 지금 가격대는 일단 따라서 매도하거나 아니면은 따라서 지금 부정적으로 볼 단계는 아니다라는 쪽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이 상태에서는 약간 흔들림은 있겠지만은 어느 정도 안정권만 들어온다 그러면 바로 4,500원대 이상까지는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드립니다. 그래서 4,500원대 부분까지 들어오는데 만약에 4,500원대 위쪽으로 특히 기관 매수나 탄력을 강하게 보여주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일단 빠져나오시는 전략적인 초점을 맞춰드리고 싶고요. 이 단계가 저항으로 작용해서 일단 다시 추가 하락으로 진행되느냐 아니면 다시 가파르게 빠르게 올라와서 4,500원대 안착한 뒤에 제대로 다시 박스권 상단부를 돌파하기 위해 들어가느냐라고 하는 전 단계가 가장 중요한 단계가 4,500원대에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부분을 좀 더 관심 있게 보시면서 반등 때 탄력 보고 결정하시는 전략 쪽을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무거워지다 보니까 약간 좀 유보해서 말씀드린다는 점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대성홀딩스인데요. 대성홀딩스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매수가 대비 좀 2% 3% 정도 밀렸다고 하더라도 기다리십시오. 이 종목은 충분히 기다릴만 한 종목이라고 생각되고 있고 여전히 단기적인 고점권에서 차익 매물이 나오는데 그 차익 매물 같은 경우도 충분히 소화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특히 중기적인 관점 쪽에서 기관들 매수세가 계속 눈에 띄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조금씩 모아가고 있는 모습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14,000원대가 지금 고점처럼 단기적으로 좀 저항이 심한 것처럼 보이지만 최근에 들어왔던 특히 저가대에서 들어왔던 거래량과 매수세 흐름을 볼 때 그렇게 큰 부담이 없다라고 생각되고 있고 다시 한번 적어도 15,000원대 부분까지는 추가로 상승 가능하다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 지금의 지지권에서 그렇게 큰 변화 없이 잘 매물 소화를 할 수 있는가 이 부분만 좀 확인하시면서 여전히 중기적인 관점 유효하다라는 쪽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드린 종목들 이번 주에는 조금 부진했지만요. 당장 오르지 않더라도 이 배당 메리트도 남아있고 실적 기반으로 해서 성장성도 남아있다고 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 말씀드린 전략까지 더해서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여행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에는 연휴도 좀 길었고 날씨도 좋았고 잠깐이었지만 증시도 조금 괜찮았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일본같이 조금 먼 여행지로 알아봤었는데요. 6월 증시가 조금 주춤합니다.
그리고 공휴일도 전부 다 주말에 껴있죠. 그렇죠. 슬프게도 6월 6일이 좀 토요일이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수도권에서 당일치기로 다녀올 수 있을 만한 곳을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혹시 조금 지방에 멀리 계신 분들도요, 날씨 더우신데 서울보다 조금 더 북쪽에 있는 이 동네 오셔가지고 나들이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자, 이번 주에 알아볼 여행지 경기도 파주입니다. 파주 다녀오신 적 있으세요? 파주는 자주 가죠. 네. 예. 일단 여행지가 파주다라고 해서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너무 가까운 데 잡은 게 아니냐. 특히 일산 쪽이나 강북 쪽에 계신 분들은 우리 집에서 걸어가도 되는데? 라고 얘기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특히 이제 지방 계신 분들 아니면은 또 멀리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한 번쯤 얘기가 많이 나오는 또 도시다 보니까 네. 대표적인 예술의 도시, 출판의 그렇죠. 도시다 보니까 한번 좀 가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여행, 특히 이제 좀 휴일이 있어서 좀 여유 있게 갔다 오는 것보다 일단 좀 빠르게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서 일단 파주를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파주 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또 생각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판문점과 네. 가깝다 보니까 어떤 그 통일 전망대가 네. 먼저 많이 생각이 나실 겁니다. 특히 파주를 가실 때 가장 많이 가는 코스가 이제 그 자유로를 통해서 네. 쭉 올라가다 보면은 약간 이제 철책도 옆에 보이죠. 그렇죠. 보이면서 약간 좀 공포 분위기도 조금씩 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문구가 통일 관련된 얘기가 네, 나오기 시작하면서 통일 전망대가 저 앞에 보이기 시작하죠. 네. 그래서 임진각의 평화누리 언덕에 이제 통일 전망대와 함께 같이 보여지는 특히 거기서 보는 게 바로 북한이라고 하죠. 네, 맞아요.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은 좀 동떨어진 그래서 여기서 생활하면서 한국 생활하면서 북한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그렇게 참 와닿지가 않는데 여기 가보게 되면은 참 많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혹시 쌍안경이나 좀 좋은 망원경으로 보게 되면 동태까지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조심하셔야죠. 그렇죠. 무섭죠. 무섭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통일 전망대라는 것 자체가 일단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같은 민족이 있고 그런데 통일도 멀지 않았구나라는 생각들도 할 수 있을 만큼 네. 그렇게 가까운 지역에 있다는 거를 좀 알려주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인데 여행지에서 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의미 있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만든 거 아닐까요? 그렇죠. 네, 제 생각입니다. 네. 거기 또 그 바람의 언덕이라고 있죠. 네. 거기서 이제 바람개비가 쭉 꽂혀 있는데 바람이 불 때마다 형형색색은 아니고 노란색과 녹색이네요. 네. 예. 바람개비가 또 쭉 하고 돌아가면서 또 소리도 이쁘죠. 예, 그래서 갈대숲과 같은 소리가 나다 보니까 또 하나의 또 관광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 파주는 근처에 또 산이 많습니다. 물론 군부대도 많죠. 군부대도 많은데 군부대를 지나서 약간 뒤쪽으로 가게 되면은 또 산도 있는데 가막산이라고 하네요. 예, 그래서 네. 두세 시간 정도 등산할 정도로 가파른 산은 아니죠. 네, 조금 네. 완만하고 좀 금방 갔다 오기 좋은 산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등산이 아니라 트레킹 네.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다 또 요즘에는 파주 쪽에 캠핑을 할 수 있을 만한 장소가 많이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캠핑이 뭐야 라고 했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도 대여섯 군데 생긴 네. 걸로 알고 있고요. 특히 그렇다고 해서 그 강 쪽 말고 산 쪽에 많이 좀 위치해 있다 네. 보니까 캠핑도 하기에는 그렇게 멀지 않은 가까운 쪽에 동네가 아닐까 싶기 때문에 한번 좀 캠핑도 좋은 장소 같습니다. 네. 파주 같은 경우도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빼놓을 수가 없는 쪽이 헤이리 예술마을이죠. 네. 헤이리 예술마을 같은 경우는 초기와 지금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혹시 헤이리 예술마을은 일하신 적도 있다고요? 네. 네. 이건 개인적인 사정이라서. 예. 아니, 저 사실 공개하면 별건 안 됩니까? 아니고요. 네, 저기 인형의 뭐 탈을 쓰고 아르바이트 비슷한 걸로. 예. 그게 아니고 저기 헤이리 쪽에는요, 이제 예술인들이 조금 정말 지원을 받지 않고 만든 마을이라고 해요. 예. 가면은 이제 영화 감독 김기덕 씨도 거기에 별장 같은 게 하나 있으시고. 별장이요? 네, 또 뭐 가수나 여러 이제 작가들 그런 분들이 자기 돈 내서 돈 짓고 이렇게 짓고 살고 있는 그런 마을이 있는데요. 네. 그게 이제 좀 갤러리로 변화하기도 하고 예쁜 갤러리요? 카페, 네. 갤러리와 카페로 이제 변모하면서 정말 예쁜 곳들을 만들고 있다고 해요. 네, 그야말로 그래서- 다 예술 마을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이제 헤이리 예술마을 촌과 네. 같이 해서 이제 그때 초기에는 막
그 약간 좀 아기자기한 쪽의 모습들이 많은데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많이 상업화가 돼서 네, 맞아요. 이상한이라고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만 네. 또 운영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 보니까 네, 좀 유원지 같은 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것도 많이 생기고 네. 약간 좀 상업시설이 네, 맞아요. 좀 도를 넘게도 만든 상업시설이 많고 그리고 네. 특히 약간 무슨 박물관이라고 하죠. 보통 이렇게 전시를 하는데 유료입니다. 거의 다. 예, 그래서 유료인데 이제 그게 그 정도의 가치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박물관도 좀 있다 보니까 예전의 감흥에 비해서 좀 많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만 네. 죄송합니다. 예, 관계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뭐 일반적인 거라기보다는 좀 일부의 문제니까요. 네. 그래도 좋은 갤러리들은 무료로 하고 있는 곳도 상당히 많다고는 해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제가 어린아이들이 가면서, 예. 네, 좀 일부적인 게 좀 크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곳은 너무 상업화가 됐고 네. 어느 곳은 그래도 조금 그 분위기를 지키려고 하는 곳도 있다고 하니까 네. 잘 골라서 다녀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 선택해 주시고 골라서 가라. 그럼요. 예. 개인의 취향이 있으니까. 그렇죠. 예. 상업화 좋아하는 쪽도 있으니까. 그쵸. 예, 그렇습니다. 예, 돈 버셔야겠는데요. 예. 일단 그 밖에 이제 또 파주 쪽에는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출판 단지가 있죠. 네. 그런 LG 그 디스플레이 쪽이 좀 지나가게 되면은 네. 단지가 지나가게 되면은 거기에 또 북시티라고 하는 출판 도시가 모여져 있는 데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강추합니다. 네, 왜냐면은 약간 모 출판사 같은 경우 또 이니셜을 써야 되겠죠. 네. 예, K 출판사 같은 경우 거기서 이제 베스트셀러나 아니면 각자 다 그렇습니다. 그 특히 어린이들 관련된 문고나 이런 쪽은 이제 전집 같은 경우 할인폭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특히 또 이제 1층에 입구에서 2층까지 만들어 놓고 거기서 아이들이 약간 놀이방 비슷하게 네. 만들어 놓고 거기서 책 볼 수 있는 그런 시설까지 돼 있다 보니까 좋네요. 가격도 생각보다 저렴하고 네. 예, 저처럼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네, 충분히 가서 즐기고 올 수 있을 것 같고요. 학부모 입장에서 정말 좋은 곳이네요. 그렇죠. 그쵸? 네. 네, 그래서 좀 강추를 하는데 아마 영어마을은 제가 못 가봤습니다. 영어마을은 말은 많은데 네. 예, 영어는 굳이 가서 이런 데 가서 영어를 배워야 되겠느냐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영어마을은 좀 안 가봤고요. 예, 네. 그 밖에 또 뭐 프로방스나 뭐 성동리 카페촌 네, 이런 쪽도 또 많이 알려져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특히 프로방스는 이제 원래는 프로방스가 이제 프랑스에 있는 한 지역의 이름이죠. 그쵸. 그래서 참 고즈넉하고 그런 지역인데 거기를 기대하지 마시고요. 일단 가장 큰 고깃집이 하나가 있고 네. 예, 그 밑에 허브 마을이나 허브 동산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런 지역이 있다 보니까 가서 일단 또 상업화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그래도 분위기가 좀 남다르죠. 그래서 그쵸. 가보실만 한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또 프리미엄 아울렛 또 롯데 신세계가 또 두 군데가 지어놨다 보니까 네. 또 가셔서 보시기 좋을 것 같은데 또 오히려 여행지 가서 이렇게 즐기는 것보다 쇼핑센터나 쇼핑 관련된 이런 지역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걱정을 하실 겁니다. 예, 돈 많이 버셔야죠. 오히려 더 많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갑 단속 잘 하시고요. 네. 오늘 종목이 있는데 뭐가 걱정이시겠어요? 그렇죠. 제가 자신감이 좀 떨어져 보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네. 네. 그럼 가서 먹거리는 뭐가 있을까요? 네, 이 파주의 특산물이 바로 이 장단콩이라고 해요. 장단콩이요? 네, 좀 알고 계셨나요? 몰랐습니다. 네, 파주에서 장단콩이라는 게 좀 유명하다고 하는데 네. 그 콩으로 만든 요리, 그러니까 두부가 있겠죠? 네. 두부 마을이 좀 몇 개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장단콩이 네. 큰 콩, 작은 콩입니까? 잘 모르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장단이 아마 제가 봤을 땐 마을 이름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장단면이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거기는 장단을 잘 맞추시는 분들 그쵸. 그래서 그만하겠습니다. 네. 네, 아유 힘드네요. 네, 죄송합니다. 예. 네, 장단콩 요리로 이제 두부 마을이 있겠고 또 된장 보리밥 이런 게 또 유명하다고 해요. 그렇군요.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 적성면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긴 또 이제 많은 분들 좋아하시는 한우 마을이 또 있다고 하니까요. 네. 돈 많이 버시면 종목으로 네. 한우 마을 가시는 것도 괜찮고 수익 그렇죠. 조금 나시면 두부 드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네. 한우가 먹겠습니다. 네. 한우로 가시죠. 네, 오늘 정말 좋은 이제 각오를 하셨으니까 네. 자 이렇게 여행지 알아봤으니까요. 자 이어서 그렇다면 이번 주식 실현해줄 종목들 무엇이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종목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이번 주 알아볼 첫 번째 종목 어떤 게 준비되어 있나요? 네, 오늘도 비장각오로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두 종목인데 첫 번째 빠르게 보겠습니다. 일단 말씀드릴 종목이 동원 개발입니다. 네. 동원 그룹과 상관이 없죠. 네, 상관이 없는데
건설사입니다. 네, 근데 지금 건설주나 주가가 그렇게 썩 좋지가 않은데 왜 하필 건설주를 꼽느냐라고 하게 되면 기존의 건설주의 흐름과는 상당히 많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과거에 건설주 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 때 거기서 어떤 PF 같은 경우, 특히 프로젝트 파이낸싱 같은 경우를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거기서 또 안 좋은 모습들이 많이 나왔고 거기다가 해외 쪽에서 건설 수주를 받는데 저가 수주를 받다 보니까 거기서 어떻게 보면 실적에 대한 부담이 많이 컸던 부분들이 있고, 근데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라 지방 건설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산 쪽이죠. 근데 지금 전국의 지방의 땅값은 그래도 집가는 계속 상승세가 계속 타고 있고, 거기서 관련돼서 그래도 알짜적인 어떤 회사, 그리고 실적을 계속 잘 내주고 있는 회사 같은 경우는 건설주라고 하더라도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쪽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건설주 중에서도 뭐 신세계 건설이나 이테크 건설처럼 독자적인 모습을 가지고 주가가 쭉 움직이는 경우가 상당히 좀 있습니다. 그와 함께 이 지방 건설사 쪽에서도 동원개발이나 어떤 그 화성 산업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그런 쪽을 벗어나서 주가의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이 필요하다는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부산의 건설사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부산, 경남 그리고 수도권도 물론 있지만은 이쪽에서는 자체주택 사업이나 재개발 쪽에서 중점을 두다 보니까 특히 말씀드렸던 그 PF가 거의 없습니다. 잔액이 거의 없고,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자체 시행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외주를 줘서 따로 회사를 만들어서 거기서 시행을 하고, 그 동원개발과 같은 쪽은 그렇게 크게 연관이 없는 쪽으로 좀 위험 관리를 잘 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관심이 좀 있는 건설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실적이 놀랍습니다. 특히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는 과거에 실적과 관련해서 좀 고통을 받았는데, 지금 2012년도부터 2013년도 특히 또 2개년도 동안 실적에 대한 변화가 거의 없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 실적이 상당히 좋아졌죠. 그래서 지금 영업이익이 700억대 그리고 순이익이 590억대까지 실적이 강하게 이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줬었고, 이 실적 호조가 작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쪽으로 1사분기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1사분기 같은 경우 실적이 매출액이 1000억대 그리고 영업이익이 200억대 순이익이 150억대 그렇다고 한다면 곱하기 4를 한다고 한다면 아마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올해도 사상 최대 실적까지 이어가는 쪽과 함께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쪽으로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4,800억 정도 되고요. 주가는 계속 꾸준하게 올라왔는데, 아직까지 지금 실적이 작년 실적이 590억인데 작년 실적에도 못 미치는, 아직 실적 대비 저평가 흐름들까지도 나오고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 일단 실적 대비해서는 여전히 관심이 좀 더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실적이 더 좋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 다시 반영이 할 수 있다는 점들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건설사 쪽에서 좀 더 특이한 부분들이 부채 비율이 거의 없습니다. 30%대 정도밖에 안 되는 부채 비율을 보유하고 있는 양호한 재무 구조도 한 번쯤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일단 지금 흐름이라고 한다면은 최근의 주가, 특히 장기적인 흐름으로 보게 되면 많이 올랐죠. 일단 많이 올랐는데 이 정도 많이 오른 주가 가지고 이 주가가 부담이다라고 볼 수 없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주가는 실적이 저평가된 부분들을 반영하고 있다는 상황 쪽에서 봤을 때는 일단 그렇게 큰 부담이 아니라 오히려 아직도 실적 대비 저평가의 모습들이 남아있다라고 하게 되면 한 번 더 적어도 추가적인 탄력들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거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눌림목이 들어온다. 그럼 당연히 비중 늘려가는 게 좋을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어떤 흐름들을 보게 되면은 특히 이제 기관 쪽에서 매수세가 꾸준히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을 하고 있다는 점 염두를 해두시고, 특히 주가가 좀 출렁임을 보여도 바로 눌림목 이후에 다시 올라오는 어떤 추세적인 모습들을 계속 그려가고 있다는 점 확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도 고점에 대한 모습들, 특히 한 5만 원대, 3천 원대 부분까지 시도를 했는데 여전히 단기적인 어떤 장중의 지지 조정으로 마치고 주가 다음 시행을 들어가는 상황들 이런 봤을 때 그렇게 큰 부담이 없다라고 생각되고 있고, 1차적으로 목표가 약 한 5만 5천 원대 부분이 단기적인 이격이 좀 벌어지는 상황인데, 이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전히 추가적인 상승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이 들어서 목표가 6만 원대 그리고 손절가는 지금 들어오고 있는 4만 8천 원대, 즉 최근 들어서 5월달 중반대에서 만들었던 어떤 박스권의 하단부가 이탈된다. 그렇게 되면 일단 위험관리하는 전략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 주 알아본 첫 번째 종목 동원개발입니다. 자, 이 부산 경남 쪽에서 주택 건설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이 종목은 실적 호조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는 점에서 투자 매력 충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녹화한 날인 6월 2일 화요일 종가 기준으로 주가 52,500원 나타내고 있고요. 목표가는 6만 원, 손절가는 4만 8천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알아볼 두 번째 종목 어떤 것이 있나요? 두 번째는 또 홀딩스입니다. 네. 네, 그래도 실적이 되고 여러 가지 모습들 나쁘지 않다고 판단들어서 그래도 될 만한 또 홀딩스 지주사 한 종목을 또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네. 이번에 말씀드릴 종목은 S&T 그룹 쪽의 지주사 S&T 홀딩스입니다. S&T 홀딩스 하게 되면은 일단 S&T 모티브를 비롯해서 S&T 중공업 뭐 이런 식으로 자회사들이 몇 개가 있죠. 그런 상황 쪽에서 가장 먼저 부각을 받을 만한 상황이 S&T 모티브. 특히 실적 구조나 과거에 어떤 회사 합병을 통해서 덩치가 커진 부분이 지금 반영되면서 꾸준히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점, 이 점은 가장 강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차원에서 S&T 홀딩스도 그런 흐름들을 받아가면서 실적 흐름들이 양호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들 확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S&T 홀딩스의 주가 흐름들을 보게 되면은 일단 지금 시가총액 현재 4,390억, 그러니까 약 한 4,400억 정도 되죠. 예, 그런 상황 쪽에서 작년에 실적이 600억대가 넘기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지금 영업이익이 650억대, 순이익이 670억대. 마찬가지로 지금 주가 대비해서 시가총액 대비해서 그렇게 비싼 종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를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들 여전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일단 1사분기 실적이 280억, 약 한 300억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300억이 좀 못됐는데 거의 작년 한 해 실적의 한 분기 실적이 반 가까이 나왔다라는 부분들은 올해 실적에 대한 흐름들이 상당히 좋을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좀 예고를 하는 게 아닐까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실적에 대한 기대감 좀 커가는 시점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S&T 그룹답게 특히 자동차 부품 쪽 그리고 방산 쪽 이런 쪽에서는 독보적인 모습을 갖고 있죠. 그런데 최근에 자동차 쪽이 좀 흔들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나오는 상황들에 대한 매출이나 수주가 그렇게 크게 타격을 받을 정도는 아니다. 안정적인 모습들은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거기다 이제 꾸준한 방산 부분 흐름을 보게 되면 그렇게 걱정할 상황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일단 가장 또 눈에 띄는 게 부채 비율이 거의 없는 상황 쪽에서 유보율이 7,000%까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보율이 많다는 얘기는 회사에 쌓는 돈이 많다는 얘기죠. 그렇다게 되면 이게 오히려 주주들한테 가치를 환원하기 위해서 어떤 뭐 무상증자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또 회사의 전략이 바꿔줄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관심 있게 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주당 순자산이 36,500원대까지 나오는데 지금 주가 대비해서는 아직 자산 주당 순자산까지도 못 미치는 주가다라고 하게 되면 관심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일단 지금 실적이나 자산가치 대비 저평가를 보이고 있는 대표적인 지주사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일단 관심이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라는 점들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일단 지금 최근 주가 흐름들 지난번에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급등했던 모습들이 나왔고 그래서 약간 32,000원대 부분까지 시도하다가 최근 들어서 어느 정도 좀 롤링을 타면서 어떤 차익 매물을 좀 소화하고 있는 과정들인데 중요한 부분들은 지금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실적이 좋아서 주가가 변하다 보니까 지금 가격대 즉 그때 나타났던 강한 갭상승이 보여줬던 가격대 부분의 중심적인 부분을 이탈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 조정을 받다고 하더라도 지지권이 되면서 주가가 움직인다는 점 봤을 때는 일단 여전히 주가에 대한 탄력들은 아직 남아있다는 관점 쪽에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직전 고점대 만들었던 가격대 부분까지는 충분히 한 번은 더 시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일단 적어도 목표가는 32,000원대까지는 좀 볼 수 있겠다는 관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지금 보여줬던 이제 두 번째 지지권들, 즉 약간 교과서적인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정도 부분이 좀 이탈한다 그러면 물론 유형 관리가 필요하겠죠. 근데 일단 충분히 두 번에 걸쳐서 지지권을 확보하고 움직이는 만큼 단기적인 저항권 한 3만 원대 부분은 그렇게 크게 저항이 없고 오히려 32,000원대 부분까지 탄력을 받아갈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을 만들어 놓지 않느냐라는 관점 쪽에서 봤을 때 일단 관심 있게 보수지는 전략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S&T 홀딩스였습니다. 자, 차량 부품 회사인 S&T 모티브 등을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지주 회사인데요. 이 안정적인 실적 흐름이 예상된다는 점에서도 투자 매력 충분하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S&T 홀딩스 녹화한 날인 오늘 6월 2일 화요일 종가 기준으로 28,300원 나타내고 있고요. 이 종목 목표가는 32,000원, 손절가는 26,5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종목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여행지와 또 종목까지 알아봤습니다. 이 6월이 변동성이 상당히 많을 거라는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주식에 대한 상하한폭도 확대가 되고 또 여러 가지 대외 변수도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장에 우리 시청자분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SS증권 올 때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네, 보통 보게 되면은 이제 6월 달에 어떤 그 상한선이 벌어지는 것 때문에 어떤 위험 관리를 하는 것보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대내외 환경들이 그렇게 썩 녹록치 않은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어떤 매매를 하는 입장 쪽에서 일단 그렇게 좀 압축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특히 이제 국내적인 특히 그 어떤 질병 관련된 얘기들 가지고도 좀 어지러운데 거기다 이제 그 해외 쪽으로 나오는 여러 가지 얘기들도 충분히 이슈가 되면은 시장이 약간 더 흔들릴 수 있는 투자 심리가 계속 위축될 수 있는 국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점을 생각하셔서 일단 좀 대응은 약간 좀 압축해서 대응을 하시는 걸로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화이팅입니다. 그 얘기만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불안할 장일수록 조금 더 이제 중심 잡기가 힘든 게 사실일 텐데요.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그래도 이 심리 안정하시면서 그래도 계속해서 좀 자기를 믿으시면서 투자 전략 계속 보시면서 대응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여행지는 경기도 파주였고요. 이번 주에 알아본 종목은 동원개발 그리고 S&D 홀딩스였습니다. 이번 주에도 저희가 추천해드린 종목으로 이익 실현하셔서요. 여행지 즐겁게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다른 여행지, 또 다른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